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이제 마지막 부분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할 내용 칠판에다가 적어봤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공통근이라는 것과 부정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한 챕터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한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요 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먼저 공통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근이 무엇이냐? 바로 그냥 떠오르는 느낌 그대로인데 방정식 두 개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공통근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 맞아. 맞는데 문제에서 식을 정확하게 딱 두 개를 줘놓고 이것을 풀어서 공통근이 무엇인지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이 나와 있을 때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공통근을 가진다라는 힌트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우리가 또 방법을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일단 공통근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근을 알파라고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알파라는 게 공통적인 근이니까 알파를 두 식에다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립하는 두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할 거냐면 이게 조금 사라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한 장 앞에 특강이라고 해서 쌤이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일단 요 유형에 대해서 푸는 것을 보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알파라는 놈을 대입해 놓고 연립을 하는데 어떤 식의 연립을 해줄 거냐? 이런 연립을 해줄 거예요. 최고차항을 소거시키던가 상수항을 소거시키겠다.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가 나와지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뭔가 조건을 얻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익혀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쌤이 183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하나 풀어주고 그리고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도 한 개를 또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한 개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두 개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8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18번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둘 다 미지수 K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힌트를 주고 문제에서 K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풀어가냐? 아까 여기 적어놨던 거 이걸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공통근을 뭐라고 한번 해보자? 알파라고 해보자. 그럼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알파 대입한 식을 쭉 적어볼게요. K알파 마이너스 2는 0. 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그러고 나서 두 식을 무엇 해주겠다? 연립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알파에 대한 식이니까 연립을 해주는데 이걸 연립하는 과정이 교육과정 외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나올지는 쌤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자,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요 식을 최고차항을 소거시키던가, 그러니까 2차항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시키던가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상수항이 깔끔하게 없어지지 않는 형태니까 2차항을 바로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식의 차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 빼기 이거죠? 요거 빼기 이건데 얘를 알파로 묶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K니까 이렇게 나와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 눈에 보이긴 할 건데 그래도 쌤이 아까 한번 적어놨습니다. 무엇 해줘야 된다고? 인수분해. 인수분해 해야 어떤 특정 조건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두 개 묶어낼 수 있어. 이것도 K-인 거죠. 해서 K-2로 묶어주면 앞쪽에는 알파가 남고
뒤에는 남는 게 없으니까 1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얻을 수 있냐? 2개 곱해가지고 0이니까 K 값은 무엇이던가? 2가 되던가 또는 알파라는 값이 무엇이던가? 마이너스 1이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자, 근데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지. 지금 앞의 경우는 K값이 바로 나온 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K값 2라고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근데 얘는 K값이 구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걸 또 적용시켜서 K값을 찾아줍니다. 됐니? 알파라는 게 공통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를 대입을 다시 해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지?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가 나와지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조건에서 처음에 K가 2 나왔고요. 방금 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연립하는 과정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익혀는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확인 체크 219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갑니다. 요 두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데 문제에서 포인트를 뭐로 줬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뭔가 있는 것 같아. 딱 하나만 공통근이 있어야 되나봐. 자, 푸는 거는 앞에서 풀었던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근을 뭐라고 잡겠다? 알파라고 잡겠다. 쭉 적어줍니다. 알파를 대입을 해서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알파 제곱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그리고 나서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해 줄 거다. 연립을 하는 방법 최고차항소거 또는 상수항소거인데 역시 여기서도 이제 알파 제곱 없애는 게 가장 간단해 보여요. 최고차항소거를 시킬 겁니다. 마이너스. 자, 알파 제곱 소거되고요. 요거에서 이걸로 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m 묶어 바로 이게 계산이 되네. 4m 알파에서 마이너스 m 알파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m은 0 이렇게 나와진다고. 그럼 딱 묶어지는 게 3m, 뭐 3은 나눠도 이제 상관없겠다. 그치?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m 값이 얼마던가? m이 0이던가 또는 알파가 무엇이던가? 1이던가 이렇게 돼야 돼. 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런 문제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자, 생각해봐. 얘들아,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볼 건데 m이 0이라고 봐봐. 야, m이 0이면 이거 없는 식이지. 이것도 없는 식이지. 자, 그러면 m에다 0 집어넣으면 남는 게 뭐예요? x제곱 플러스 1은 0이고 야, 밑에 식도 0 들어가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야. 식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근이 두 개 나오는데 똑같은 식이니까 공통근이 몇 개 나와지게 되는 거냐면 두 개가 나와지는 거죠. 이 두 개랑 두 개가 같다고. 되겠니? 그래서 요 형태에서는 공통근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만족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됐어요? 이어서 알파가 1이다. 이제 근이 1이다라는 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은 1을 요거를 대입을 한번 해보면 뭐 어떤 식이든 괜찮아요. 알파에다 1 위에 밑에다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이 m이 마이너스 2인 거지. m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m 값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봤을 때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딱 그냥 공통근이 1 하나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게 하는 m 값과 또 그때의 공통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고 공통근은
1이다, 알파 1 나온 거다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공통근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한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푸는 방법 조금 익혀놓으면 좋겠네요. 자, 정리되면 뒤로 넘어가서 부정방정식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부정방정식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정방정식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가자. 부정방정식은 식이 있을 때 미지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연립하는 그냥 간단한 이런 연립방정식을 살펴보자면 미지수가 몇 개죠? 2개죠. 그리고 식도 몇 개입니까? 2개지.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x값과 y값이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어요. 뭐 식이 더 많다면 그냥 더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근데 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부정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 됐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냥 쌤이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식도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미지수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 들어가 있고 지금 식은 그냥 딸랑 몇 개입니까? 1개잖아. 그치?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 그러면 생각해봐. 야, 2개를 곱해가지고 3이 된다? 이게 뭐가 뭘지 어떻게 알겠니? 몰라. 이거 너무 많죠.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단서를 조건을 달아주면은 이걸 또 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x, y가 자연수다.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1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딱 해가 두 쌍만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거기다 이제 뭐 정수까지 또 확장을 시킨다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에서 어떤 특정 조건이 나와진다면 이걸 또 풀 수 있다라는 걸 이제부터 보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정수 조건입니다. 자, 거기 있는 값이 정수다라고 되어 있을 때 식을 어떻게 이제 풀이를 할 거냐면 방금 전에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곱해지는데 특정 정수가 나온다? 그리고 그 두 수가 정수다 라고 하면은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정수 조건 나오면 항상 이렇게 고쳐줍니다. 1차식과 1차식의 곱은 정수다라는 꼴로, 즉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 해보라는 겁니다. 곱으로 표현을 해보라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요것처럼 누구랑 누굴 곱해서 이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간단한 예는 이따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요 놈은요, 실수가 가지는 특징을 생각을 또 해주는 거야. 실수가 가지는 특징이 제곱을 하게 되면 뭐보다 어떻다라고 볼 수 있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것을 이용을 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완전 제곱식꼴로 고친 다음에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꼴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로 고친 다음에 제곱해서 두 개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무엇일 수밖에 없을까? 0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실수 조건인데 지금 방정식이잖아? 그거를 2차 방정식으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2차 방정식이 실수인 값을 가지는 거야. 다시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값이 0보다 무엇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돌려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쌤이 지금 얘기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이제 다 적혀 있고요. 지금부터 간단한 내용 연습해보고 실제 예제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x랑 y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xy가 무엇이라는 힌트가 들어가 있니? 양의 정수라는 힌트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아까 전에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해놓고 문제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거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됐니? 자, 이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되게 독특합니다. 억지로 만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묶기 위해서 억지로 꼴을 맞춰가는 형태예요. 자,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는 요거 두 개를 뭐로 묶어볼 수 있을까요? y로 묶으면 x, 자, 이걸 줍니다. 그럼 뒤에 얘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와, 이거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뒤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려워도 한 번만 봅시다. 여기 있는 이 괄호랑 똑같은 인수를 항상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x-1을 그냥 쓰세요. 알겠죠? 그리고 얘로 맞춰갑니다. 자, 지금 여기는 그냥 x만 있지? 근데 원래 뭐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만들려면 앞에 뭐가 곱해져야 될까? 좋습니다. 요렇게. 됐어? 그럼 이제 이거는 맞춰졌어? 근데 누가 갑자기 나오게 된 거야? x가 옴떤 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무엇 해줍니까? 빼기 x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뒤에 마이너스 3 이렇게도 적어줍니다. 근데 한 번 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딴 거는 이거보다는 쉬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얘예요. 얘로 또 만들어. 요걸 x-1로 만들어. 요거를. 그러면 이 앞에 부호 뭐가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1인데 원래 마이너스 3이 있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요렇게 가져가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 요렇게 해서 묶어줄게요. 자, 지금 여기 는 0이 있었어. 얘랑 묶자. x-1로 묶었고, 그럼 남아있는 애들 다 써줄 건데 y x 1 됐죠? 그리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4는 넘겨줄게요. 요렇게 되셨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있습니다. 이 정도 할 줄 알면 나머지 쉬운 거는 금방금방 해요. 곱으로 표현됐죠? 그럼 우리는 얘랑 얘를 곱해서 4가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되겠니? 자, 몇 곱하기 몇 하면 4가 되니? 1 곱하기 4 또는 2 곱하기 2 또는 4 곱하기 1. 그렇지, 요렇게 되는 건데 왜 음수는 안 하냐면 지금 그렇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요거 계산 또 다 해야 돼. x 빼기 1이 1이면 x는 얼마입니까? 2. 그럼 x에다 2 들어가 봐봐. 네. y 빼기 3이지? 네. y 빼기 3이 지금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니까 y 값은 얼마? 요거 이제 조금 귀찮지만 다 계산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x 빼기 1이 2야. 네. 그러면 x 값은 얼마? 3이고요. x값에 3 들어가면 y-4가 2가 되겠죠? y 값은 6.
그 다음에 x 빼기 1이 4면은 x는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고 여기다 5를 넣어주자. y-6이 얼마 돼야 돼? 1이 되니까 y는 얼마? 7. 이게 만족이 되나요? 잠깐만요. 되네요. 요렇게도 이제 괜찮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렇게 해서 만족하는 세 쌍을 우리가 구해내게 된 거야. 됐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19번에서 좀 어려운 예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걸 좀 더 쉬운 걸 쌤이 하나만 간단하게 다시 적어 볼게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y 빼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요. 요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묶으세요. 앞에서. 뭐로 묶어죠? x로 묶고 y 그리고 지금 억지로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이 괄호라는 애랑 똑같은 애를 뒤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적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원래 이 식이 있어야 됐었잖아. 그럼 여기 앞에 부호가 뭐가 달려 있어야 될까?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1이네.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됐으니까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여기 있는 y-1로 묶고 나서 남아있는 거 x-1 쓸 수가 있고 요거 이항시켜주면은 3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서 2개 곱하면 3이다라는 거 이용하는 것은 문제 풀기 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19번이 유난히 또 어려운 꼴이었어요. 자, 이 정도 하면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복습 좀 잘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쌤이랑 이게 20번이 아니라 밑에 22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요게 아까 정수조건 적기도 했지만 정수근이라고도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정수근이다라는 이런 힌트가 나온 2차 방정식에서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223번 읽어보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두 근이 무슨 수다? 정수다. 그러니까 정수근 나왔을 때도 이 부정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고 알파, 베타를 정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근의 합을 한번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m 플러스 1. 그렇지. 자, 두 근의 곱이 무엇이냐면 m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두 식을 연립을 할 거야. 그때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만 남긴 식을 써줄 거야. 그럼 여기서 m 값을 없애는 게 좋겠죠. 요 두 식을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얼마? 2가 나와지겠죠. 됐어? 자, 이제부터 얘가 정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 가볼 거야. 되겠니? 자, 인수분해 하는 거 요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 알파랑 알파 베타를 묶을게요. 뭘로 묶을 수 있어? 알파로 묶으면 베타 플러스 얼마 남아요? 1이 남아. 자, 쌤이 이거랑 똑같은 거 그냥 뒤에 뭐 하라고 했어? 써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베타만 있었지. 그러니까 베타는 그냥 있었으니까 플러스 가면 되는데 1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이게 이제 성립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베타 플러스 1로 묶어줄 수 있고 베타 플러스 1로 묶고 나면은 알파 뭐? 그렇지. 알파 플러스 1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항시켜서 3 요렇게 봐주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까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이제 가정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요. 두 개 곱해서 3 되는 걸 이제 생각을 다 해보는 거야. 자, 1 곱하기 3,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어.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얼추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해를 쌤이 순서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두 개 더해서 이게 알파 플러스 1이 1이면 알파 얼마입니까? 0이지? 네. 베타랑 1 더해서 3이면 베타는 2. 알파 플러스 1이 3이면 알파는 2. 그 다음에 0. 자,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려면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4. 여긴 또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때 문제에서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m값과 두근을 구하라고 했어요. 두근은 여기서 구해졌는데 m값 구해야 되죠? m값 구하려면 그냥 여기다 대입해도 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0과 2라 곱해주면 0이죠. 얘가 0이 되려면 m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일 때 m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두근? 8이요. 8이야. 얘가 8인 거야. 그럼 m 플러스 1이 8이 돼야 되니까 m값은 7이 됩니다. 되셨나요? 해서 만족하는 게 이제 요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정수 조건 있는 부정 방정식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바로 뒷장에 실수 조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정 방정식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20번부터 풀어주려고 했는데 20번 자체가 또 문제가 쉬운 꼴로는 나온 게 아니라서 쌤이 먼저 워밍업 삼아서 225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식 꼴이죠. 그쵸? 방정식입니다.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근데 문자는 몇 개예요? 2개야. 아, 그러면 부정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정수 조건이 주어진 건지 실수 조건이 주어진 건지 따라서 풀이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실수 x, y 값에 대하여 이걸 구해보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쓰는 건데 이 밑에 게 이제 맞는 공식이야, 맞는 공식. 요걸 이제 써줘도 이제 되긴 하지만 쉬운 거는 이게 더 쉽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게 더 쉽고 조금 어렵다면 그냥 이걸로 문제 쭉 열거하면서 풀어가면 돼요. 풀어볼게요. 실수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 볼 거야. 자, x제곱 있고 마이너스 4x가 있어요. x제곱 4x.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뭐 더하고 뭐 빼? 4 더하고 4를 뺄 거야. y제곱 마이너스 2y가 있죠? 뭐 더하고 뭐 뺄 거야? 1 더하고 1 뺄 거야. 자, 이렇게 썼는데 완전 제곱식 표현을 해봤더니 그 다음에 자, 오케이. 근데 상수항 딱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오, 그러면 봐봐.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야. 근데 x, y가 실수야. 무조건 양수 아니면 0 이런 수들밖에 안 되겠지. 근데 두 개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2, y는 1.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워밍업 했고요. 20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도 역시 문제 보고 나서 부정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2개가 있어. 그리고 실수 조건이 이제 주어진 거죠. 됐지? 자, 그랬을 때는 둘 다 한번 풀어볼게요. 둘 다 풀어볼 건데 어려운 꼴은 일단 요걸 하기 위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쌤이 아까 이제 이걸 2차 방정식화 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놓고 봐야 돼요. x가 일반적으로 좋죠? 그럼 이 식을 x 내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x 제곱에다가 자, 요거랑 요거 내림차순 정리할 줄 알지? 마이너스 2로
묻고 x를 주면 여기 뭐 남아요? y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 자 여기서부터 풀이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야. 그냥 더 쉬운 건 솔직히 생각 안 하는 건 이거야. 판별식 바로 써버리면 되거든. 근데 요것도 때에 따라 또 쓸모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풀이법을 두 가지로 가볼 거야. 자 일단은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그래서 좀 억지로 만들 겁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x인데 봐봐. 너네 아까 이거 4 더하고 4 뺐지? 이게 요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게 개수야 개수. 지금 x 내림차순 정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반땡해서 제곱한 걸 더할 거야. 이거죠. 그럼 다시 빼야 되지. 됐니? 그러고 나서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는 얼마? 0 요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그랬을 때 자, 요 놈 완전 제곱식 쓸 수 있겠니? x에다가 y-1로 무엇 하는 거냐면 빼는 거예요. 쓸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쭉 열고 해서 한번 적어볼 건데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y제곱 나오지? 이거랑 계산해서 얼마?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해주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면 플러스 요렇게 나와집니다. 근데 지금 써놓고 보니까 뒤에 있는 것도 무슨 식이 되냐? 완전 제곱식이 딱 되네요. 되겠어? 자, x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해서 0 되려면 그렇지 각각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일단 y값부터 먼저 나와지죠? y값은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x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x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되셨나요? 자 여기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억지스러웠지만 그래도 또 몇 번 연습하고 나면 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게요. 얘들아 이제 요 답을 조금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이제 판별식 써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을 쓸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주세요. 요것을. 그러면 x 앞에 개수가 요거죠. 짝수근의 판별식 써도 될까요? 이 떼버리고 요걸 b' 보시면 됩니다.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거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y제곱 빼기 2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x, y가 둘 다 무슨 수니까? 실수니까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쓰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걸 풀 거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보면 식이 이렇게 쓰여질 거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부등식인데 그래도 생각할 수 있어?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 있니? 없습니다 절대. 대신 뭐 할 수는 있어? 0이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때 y값은 얼마나 나와요? 그래, 요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요 판별식에서 y값을 이제 구해낸 거고 그 다음에 x값은 어떻게 해주냐? 본식에다가 이제 다시 y값을 집어넣습니다.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x제곱에
자, 여기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계산하면 얼마 되니? 그렇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그러면 완벽한 그냥 2차 방정식이 나와지는 거고요. 이거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2라고 구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되셨나요? 자,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해봤는데 뭐 가끔 가다가 나와질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자, 오늘 공통근 부정방정식 배웠습니다. 풀이법을 익혀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써보면서 꼭 복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